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매달 나오는 CPI를 알아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프라일지 쇼크일지 먼저 맞히겠다는 그 생각부터 조금 내려놓아야 할 거고요. 탐욕도 역시 내려놔야 할 텐데요. KB증권은 약세장 후반부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EPS 하향 조정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향후 기업들의 EPS 하향 폭이 관건이 될 겁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는 결국에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버텨야 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실적과 금리 전망을 잘 살피면서 자칫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 테마 장세에서 너무 고점을 잡는 건 아닌지 이건 항상 주의하셔야 할 첫 번째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확고한 투자 기준 가운데 하나, 지금은 과열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왜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금리의 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셔야 될 텐데요. 인사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함부로 예단 말고 기다리자. 신기수 전문가, 메인 이벤트 임박. 윤겸 전문가, 분위기는 잡히는데 관망세. 이 가운데서 먼저 오늘 신상원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함부로 예단 말고 기다리자. 우리가 뭐 하반기 들어서 항상 주요 변수 나올 때마다 늘 전문가 세 분께서 강조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좀 조정 구간이잖아요. 네. 예, 예단 말고 어떻게 기다려 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장, 약세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대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리고 실제 확률적으로도 좀 낮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불장 같은 그런 상승장에서는 그냥 음주를 하고 찍어도 그냥 대충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하락장에서는 정말 분석을 해도 되게 힘든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함부로 예측을 하지 말자, 단정 짓고 이렇게 대응하지 말자, 도전적으로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이 기다려 왔으니까 오늘 내일 이제 우리는 알게 되겠죠. CPI 오늘 13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FOMC까지 해서 천천히 결과를 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항상 강조드린 거를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뉴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CPI나 FOMC를 앞두고 좀 반등이 나왔지만 이거 반발 매수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고 경계심은 계속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시장 아니야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조정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전반적으로 지금 과정을 살펴보면 그냥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 정도 좀 더 참아보고 내일 결과가 좋게 나오면 확 떠서 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다고 하면 쉴 때 또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또 안 좋게 나와도 마찬가지로 안 좋게 나오면 그 충격이 가실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준비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또 의외로 시장을 그래도 끌어가고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도 좀 잘 버텨가고 있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계속 좀 부진한 것 같이 보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을 지금은 충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조정을 이렇게 충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지금 만약에 배터리주가 매력이 없다면 다시 수급이 살아 들어올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들이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고 한 방향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길목들이 있으니까 그 길목을 잘 기다려보면서 충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또 관심 가졌던 분들 계시다면 배터리주들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주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밀리는 이유 중에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된다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IRA 개정안 통과가 좀 불확실하다 올해 안에 통과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영향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좀 뉴스들이 나온 것 중에
한국, 미국 소형 원전에 대한 이 협력을 좀 강화하고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630조 시장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여기에 수주 파트너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3대 회사가 있어요. 뉴스케일, 뭐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뉴스케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 그리고 GS에너지가 참여하고 있고 또 테라파워는 SK그룹 그리고 엑스에너지에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 DLENC. 그래서 그런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반응이 좀 괜찮았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플러스에서 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뭐 우진이라든가 한신기계 이런 오르비텍 작은 회사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면서 당장 오늘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내일 이후에 또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K 컨텐츠 해서 이제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한 2, 3주 동안 이제 컨텐츠 이렇게 계속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텐츠 관련해서 팬데믹 이후에 최대 해외 수출 한 830억 정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이루어지겠죠. 자, 컨텐츠 방영권만 판매하는 데에서 이 전체적인 포맷과 그다음에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리고 해외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옥석을 좀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오늘, 어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기관들이 엄청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금요일도 들어왔는데 오늘 또 바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들 단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급한 거지 그들은 이 정도면 단기간입니다. 3주 정도 기간 동안 거의 한 20%, 25% 수익이 났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작은 회사들은 뭐 당일로 상한가도 나오고 뭐 사마네트웍스라든가 버킷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 끝이 아닙니다. 또 쉬어갔다 가겠죠.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쉬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뉴스들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간밤에 뉴스 중에 제가 좀 특이하게 좀 본 게 있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이 주가, 기업의 주가도 좌우하는 그런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그런 예전 얘기가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테슬라가 오너 리스크가 있어요. 네, 다 아실 겁니다. 뭐 트위터 인수하면서 또 말이 약간 좀 빠르시죠. 네, 경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오면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중에 요즘에 대표적인 게 그 테라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대주주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뭐 패스트 5 공유 오피스 상장을 준비하는데 여기도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니까 좀 약간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의 주가를 좌우하는 것들 중에 실적이나 뭐 이슈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주식을 좀 공부처럼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 좋은 좀 소식인데 우려의 현실화. 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주가 이런 시장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사는 실생활이 좀 안 좋아질 것이 나올 겁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우리 실질 소득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임금 근로자들의 3분기 실질 소득이 이제 숫자로 나왔어요. 실질 소득이 5%가 급감하는 효과가 지금 나온답니다. 이 물가가 올라가고 버는 거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니까요. 네, 이런 좀 아픈 뉴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서 또 우리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또 이게 침체가 갈지 둔화해서 끝날지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가 이렇게 앞에 있지만 또 그래도 계속 지금 섹터가 돌아가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쫓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그리고 뭐 제약 이렇게 지금 뭐 중국 이슈 때문에 제약이 지금 어제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오늘 쫓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차익 실현 매물도 지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미디어, 엔터 콘텐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 화 계속 차익 매물들 나오니까 또 그럼 기다렸다가 지지하는 라인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파 관련 종목들도 또 찾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워져서 다음 주까지 내내 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눈이 또 전국적으로 내린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겨울에 사야 하는 주식 뭐 이런 것들도 검색해서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파 관련해서 관련주가 또 움직일지도 궁금해지지만 예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시장 자체도 예단하지 말고 대응하자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원전 관련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한 이슈, 여기에 또 테슬라의 주가 하락, 오너 리스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다 라고 보셨는데요. 그럼 이 하락한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되기 힘들까요? 브랜드를 좀 제가 이제 아이덴티티를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 브랜드 이미지는 다시 재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재밌게도 역설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 때 주가가 떨어진다면 다시 그 주가가 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실적과 함께 그 이미지가 좋아질 시점을 기다리면 또 그것도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악재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고 악재의 실망만 또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또 다시 호재로 바뀌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레제비츠님께서도 어제 상담을 받으셨대요.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었던 성일 하이텍입니다. 배터리주에 대해서도 신호등 불빛을 확인해봤는데 신상원 전문가는 어제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전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배터리주는 또 향후 지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관점이실까요? 네. 지수와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벤트들이 이제 뭐 IRA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 시점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죠. 네. 제가 아마 여기 나와서 예전에 제가 잠깐 빠졌을 때 저 생각난다고 할 때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43만 원에서 올라갈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한 50% 오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쉬어야 되고 차익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 시기는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수보다도 외국인의 수급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채팅창에 이런 질문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올라갈 만한 이유도 알고 내려갈 만한 이유도 아는데 언제 진입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세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비츠님께서 컨텐츠주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사볼만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사볼만 하다. 오늘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매수 시기 늦추자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주들이 아바타2 개봉 하루 앞두고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꽤 많이 빠지고 있어서요. 이걸 낙폭과대로 보고 진입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의견 세 분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모두 빨간불 의견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저번 주부터 해서 한 2주간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OTT 관련, 한알령 해제 수혜에 의해서 기대감에서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관련 주들이 그동안 빠졌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내일 또 이제 CPI, 오늘 저녁에 CPI 미국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이제 매도하고 다시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내일 새벽 그 발표 이후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네. 네, 역시 컨텐츠주도 내일로 매수를 미루고 내일 CPI가 우선이다. 발표 나고 시장 분위기를 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가운데서 CJCGV가 7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5%, 6%까지 현재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마주 가운데 사마네트웍스는 또 2% 올라갑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사마네트웍스 보셨었죠? 예, 사마네트웍스는 뭐 추천주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드라마주하고 극장주하고 좀 갈라서 봐야 돼요. 드라마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OTT 관련 모멘텀이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더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셔야 되겠지만 극장주들은 이제 아바타2가 개봉이 되면서 단기 모멘텀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CGV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내년도에
극장들 수입이 올해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가겠지만 상당 기간 죄송합니다. 상당 기간 좀 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드라마 관련주들 위주로 내년도에 신작 모멘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접근은 가능하되 단지 한번 이렇게 쉴 때 보면은 뭐 한 3, 4일 이상은 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드라마도 드라마고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도 일본 만화보다는 한국 만화가 보다 직관적이고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아니라 해외에서 분석하고 있는 우리의 웹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영화보다도 지금은 이제 드라마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OTT 경쟁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채팅창에서 테디님께서는 아바타 말고 다음 모멘텀을 기대해서 조정 나오면 다음 주쯤에 영화주를 들어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은 당연히 아니라고 봐요. 오늘 이제 처음 하락이 나오는 거면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컨텐츠 관련주들은 지금 아마 겨울 12월까지는 계속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있는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 중이다 했었고 아마 방중이나 방한은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어제 했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화상으로 회담을 했는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건 나오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거를 좋게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들이 만나서 말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좀 우호적인 메시지들이 서로 오고 또 우리 박 장관님께서는 당연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콘텐츠 관련을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밀리는 게 오늘 시작됐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내일 CPI도 좀 보고 FOMC 보고 전반적으로 아마 이번 주말쯤 목요일 금요일쯤에 한번 흐름을 살펴보는 건 어떤지 아니면 다음 주 초 이렇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도 영화보다는 드라마주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드라마가 더 관심이 있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팔기에 더 좋습니다. 시리즈니까 편당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예. 이게 드라마 말고도 또 웹툰도 중요한데 원소스 멀티유즈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이 드라마와 웹툰이거든요. 웹에서 시작하는 것도 되고 드라마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음악이라든가 이제 다른 뭐 문화상품이라는 게 나오니까 드라마를 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CPI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콘텐츠주가 첫 번째 조정인 만큼 좀 더 조정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우세했고요. 그리고 특히 영화보다도 드라마, 웹툰 같은 다른 여타 콘텐츠, 드라마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OTT 경쟁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남아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메인 이벤트 임박인데요. 채팅창에서 우리 앞산솔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 감기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빨리 쾌차하세요. 라고 또 글 남겨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일단 뭐 메인 이벤트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밤에 CPI 또 내일 밤에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성명서 발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밤에 CPI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 올랐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5.2% 나왔는데 이게 전월 5.9%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게 이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미 정점 찍고 하락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CPI가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든지 그렇지만 물가도 떨어질 때 계속해가지고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다가 또 한 번씩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는 것일 뿐이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뭐 또 올라간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근데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과연 연준이 언제쯤부터 금리 인하를 고민할까? 여기에 대해서 월가 쪽에서는 물가하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하고 동등해지면은 그때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내년도에 목표 금리를 한 5%나 5.25 정도 잡을 것 같은데요.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2라면은 1년 후부터는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고민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 중요하고 가령 기대 인플레이션이 5% 밑으로 빠진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고민이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 또 오른 부분에 이제 그 반발 매수도 들어오면서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S&P 500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보시면은 사실 그 CPI나 뭐 이런 거 FMC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보면은요. 차트가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100일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CPI가 예상치만큼만 나와주면은 그럼 시장의 안도성 랠리는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차트가 예쁘다라는 건 힘을 모았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면은 큰 폭의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이렇게 올랐는데, 달러랑 국채금리도 같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CPI에 대한 경계감 여전하다 봐야 되겠고요. 7.3%입니다. 예상치. 이것보다 낮게 나오느냐,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달 7.7%였죠.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은 CPI가 7.3 이하, FOMC가 내년부터는 0.25% 금리 인상하겠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목할 만한 뉴스로는 어제 이제 한중, 외교 장관들, 화상통화 있었죠. 왕이가, 한국과 소통 강화를 희망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OTT 관련주들, 그런 쪽들은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내년도에 디램, 낸드가 24% 더 빠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업계 가동률이 70%대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30%는 논다는 소리죠. 이게 내년도까지도 계속될 거다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바닥은 잡은 듯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거다 이 생각은 해야 되겠고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다른 기타 IT 소부장들도 그 정도 선에서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만약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면은 내년도에 연초 이벤트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으니까 바이오 제약, CES 2023 있으니까 뭐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UAM 이런 것들, 또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되니까 DDR5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실 때 매수는 내일 오늘 밤에 CPI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할지 전략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CPI 보긴 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우려를 크게 갖는 것보다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에 기대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뚝심을 지키고 내일 CPI 발표까지 기다리실 거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참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예상하셔도 오늘 안 사신답니다. 자, 참고 내일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을 보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의 급락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다고 보시면 위험의 빨간불을 주시고요. 급락 가능성 12월에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흐름을 제가 어제 짚어드리기도 했는데요. CPI 랠리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상승을 타고 올라가다가 CPI 안도감으로 뻥 뛰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하락하고 121선 지키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선을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이 이후에 과연 급락에 최근에 흐름을 이어받아서 좀 하락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는 초록불, 신상원 전문가는 노란불 의견 이렇게 세 분 나뉘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급락 가능성도 있다고요? 오늘 CPI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가령 이제 7.7 밑으로 나오면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7.3이 예상치인데 7.4, 7.5, 7.6, 7.7 이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지난달보다는 좀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럴 네.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그 S&P 500 기준으로 3,840 여기는 51선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가령 7.7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지난달보다 좀 높아진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걸로 봐요. 그럴 경우에는 한 S&P 500 기준으로 3,700까지도 좀 흔들렸다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가 발표에 민감한 흐름으로 기대치를 채운지 여부에 따라서 못 채웠으면 크게 실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은 노란불 주셨어요. 예, 물론 안 좋게 나오면 7.7보다 위로 해서 나오면은 급락은 좀 잠깐은 나올 수 있겠는데 또 FOMC가 하루 있다가 발표가 되잖아요. 50으로 발표하고 파월 의장이 그래도 조금 우리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멘트를 한다면 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워낙 많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급락에 대한 거는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다져 있지 않을까. 좀 약간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지탱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은 급락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아니, 네, 뭐 어차피 50대 50이죠. 뭐 지표 좋게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7.7보다 안 좋으면 이제 하락하는 뭐 둘 중에 도 아니면 뭐 게임인데 전반적인 여건과 환경은 그렇게 이제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따 이제 시황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다들 뭐 CPI가 좋게 나오길 다 기대하고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여건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금 좀 분위기가 이제 잡히면서 선반영되는 분위기 가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어서 과대한 낙폭은 없으리라 그렇게 방향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0대 50이라는 확률 제시를 해주셨네요. 하지만 지수가 급락하기보다는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가 이번 코멘트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 우려감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연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가운데서 또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 DDR5 관련주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 CS2023 여기선 또 어떤 테마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짧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연초 장세를 위해서 중요 이벤트가 지나면 IT와 바이오는 꼭 포트에 넣어둬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다른 쪽으로 선택하겠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1월장을 대비해서 지금 신기수 전문가가 일러두셨던 이 일정을 보고 IT와 바이오는 꼭 포트에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입니다. 자. 의외로 윤겸 전문가 또 신기수 전문가 빨간불, 신상원 전문가 노란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바이오는 이제 넣어두셔야 될 거예요. 바이오는 12월 달에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IT는 아까 제가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말씀을 드렸는데 DDR5 관련주들로 한정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차치하고요. 장비 소재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파이어 레피즈가 DDR5를 지원하는 최초의 지금 CPU이기 때문에 DDR5 관련주들이 단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한정지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장 포트에 DDR5 수혜주와 바이오주가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상훈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네요. 네, 저는 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꼭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할 건데요.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CES 계속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지만 오래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서 네, 노란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매매를 계속 연초도 이어나가실 생각이시군요.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를 볼 텐데요. 윤겸 전문가, 분위기는 잡히는데 관망에 동참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아까 전에 그 앵커님 질문에 답변을 좀 유사하게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각종 이제 지표들이 그래도 이제 긍정적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도 언급됐지만 1년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5.2%로 이제 조정이 됐고요.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발표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CPI 뭐 지표만 어떤 예상치보다 조금 완화돼서 나온다면 뭐 충분히 상승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도 저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돼서 미리 조금 기대감에서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기대감에서 선반영된 뺀 나머지 부분이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뭐 예전과 같은 엄청난 급등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지표를 지켜보면서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전에도 이제 반도체 부분 언급이 나왔습니다. 내년 뭐 2023년 초에 IT 이런 관련 부분, 매수 부분도 이제 질문도 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좀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단시간 내에 개선되거나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갖고는 23년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23년은 좀 지나가고 24년에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또 조심스러운 이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 체크하면서 좀 이제 다른 섹터, 다른 종목, 다른 테마에 23년 초부터도 이렇게 순환하면서 좀 두루두루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업황이 일단 살아나야지 전반적인 같은 다른 섹터도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연관된 종목 업종 섹터리 갈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간에 내일 새벽 4시 반에 이 CPI 발표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반영된 부분이 녹아들어 있으니까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그 다음날 내일 아침장을 좀 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치포동맹 전에도 얘기 나왔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반도체 부분으로 자꾸만 이제 압박을 주고 있다 보니까 WTO에 제소하는 중국의 지금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지켜가겠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사우디하고 또 협력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원유를 갖다가 위안화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민심 이반을 걱정해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방향을 이제 틀어서 가고 있는데, 그 여파가 역시 오긴 옵니다. 의료 체계 뭐 부족이라든지 이런 병실 부족, 그다음에 환자 수가 이제 올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니까 그 여파가 환자도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 의약품들 뭐 수요가 지금 엄청나다. 뭐 풍기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제약, 의약품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듯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그 재건주 뭐 계속 뭐 얘기 나왔던 건데, 이제 프랑스에서 오늘 뭐 또 재건 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뭐 재건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전쟁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재건주가 한번 또 움직였다가 잠잠했다가 움직였다가 잠잠했다 하는데요. 본격적인 재건 논의가 얘기가 나오는 오늘 이제 회의가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재건주의 움직임이 어디로 갈지도 한번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은 하여튼 원전이 이제 잠잠했던 원전이 움직이는 장세, 상승세가 좀 보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소형 원전 630조 시장을 갖다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진행하는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동맹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좀 오늘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핵 융합 관련해서 무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부분이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핵 융합 관련한 관련주들도 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삼성에서 로봇 보조 로봇을 이제 공개한다,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주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만간 출시하겠다는 또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하시고요. 하여튼 중국이 지금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시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경제 부분도 생각하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방역의 해제에 따른 이제 인천에서 상하이 가는 비행기 티켓값도 상당히 올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료값 상승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쪽 부분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오늘까지 해서 상당히 이제 어제까지 해서 컨텐츠주들이 움직였는데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섹터들을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CPI 결과 이후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섹터는 원전, 로봇, 항공, 제약의학 이쪽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보시면서 신중하게 관망하시면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장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쭉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그동안 증시 5종 악재 말씀해 주시면서 상반기에 참 어려웠을 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던 미스터 보스 윤겸 전문가님, 무역적자 올해 규모가 역대 최대 무역적자가 나왔었던 1990년대 당시의 무역적자 대비해서 2배 넘는 무역적자가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소화를 했는데 이게 진짜 다 털렸으면, 이 소화하고 이 약재를 털어냈으면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좀 더 가벼울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담이 상당히 많은 우리 경제인데요. 자, 이 가운데서 관심 가질 만한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지금 제 눈을 확 사로잡는 섹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도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고요. 현지 시간 13일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회의가 있는데요. 현재 현대건설기계가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데모 다스코 같은 종목들은 좀 조정 이후에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장에 트레이딩 관심 가져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죠. 혹여 오늘 오후에 또 이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 결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게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게 우크라이나 이슈로 움직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 재개를 한다면 인프라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섞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미국, 중국,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수도 옮기는 이런 재건주들, 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우크라이나는 아닌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돼서 가려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확실하게 뭔가 종전, 대화에 대한 제스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빨간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건설기계 쪽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논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원전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작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의가 이제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종전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은 돈 들어가니까 어느 나라가 얼마씩 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얘기해 놓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결국엔 종전과 관련된 얘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풀어야 될 문제지 유럽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 될지 사실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단지 종전이 앞으로도 1년 후에나 종전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푸틴 입장에서도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계속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계속 지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전이 아마 되긴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어떤 타이밍에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갈 때 오히려 저는 좀 수익을 좀 챙기고 그리고 빠져 있을 적에 좀 들어가가지고 좀 앉아 있다가 또 올라가면 또 수익 챙기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는 데모인 것 같아요. 좀 쉬어간 이후에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경신 종목은 차익 실현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강약 조절 가운데서 좀 약으로 기울었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관심은 두고 계시고요.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네요. 예, 제가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관심을 두면서, 관심의 이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두면서 지켜보면서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내일 또 이제 CPI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발표를 이후에 신중히 대응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멘트에서도 2번이나 거론됐었죠. 원전주 연말 안에 포트에 담아두겠다. 초록불. 원전주에 포트 구성할 여유 없다. 빨간불 주시죠. 원전주 연말 가기 전에는 포트에 담아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인데요.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의 전문가는 초록불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불빛이 바뀌었을 뿐이고요. 윤겸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는 초록불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연말 내에 담아두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데요. 추천주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의 CPI와 FOMC 결과에 주시를 하는 가운데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켠 가운데 코스피는 2370선에서 코스닥은 71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강했던 콘텐츠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보이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미국 소형 모듈 원전인 SMR에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죠. 보성파워텍과 최태규 전문가의 추천주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는 시장 지나고 있습니다. 또 신기수 전문가의 어제 추천주였죠. 방산주인 i3 시스템 추천하시자마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상훈 전문가의 직전 추천주인 카카오페이도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과 함께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티켓은 쉬어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23장으로 단독 선두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 밑으로는 윤겸 전문가님 3장 적은 20장으로 2위로 달리고 계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티켓 14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은 티켓 7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달 CPI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경에 예정돼 있어서 아마 오늘 주무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CPI 나오기 전에 딱 한 섹터만 본다면 뭘 보시겠어요? 라고 또 레제비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이 될까요?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경동도시가스, 신기수 전문가 NK맥스, 윤겸 전문가 한진칼인데요. 이 가운데서 바이오주 NK맥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내년 연초 장세를 대비해서도 바이오는 잘 골라둬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바이오주 가지고 와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NK맥스는 NK 세포 가지고 이제 면역 세포죠. 이거 가지고 증식을 시켜서 환자 몸에 다시 주입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요. 이 회사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고활성 고순도 대량 증식 기술 부분에 있어 아주 글로벌 1위입니다. 그 대량 증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2위 업체하고 그 같은 시간 내에 증식시킬 수 있는 그 양이 한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NK맥스는 정말 독보적인 증식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이게 그냥 그 건강식품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비소세포 폐암, 육종암, 알츠하이머 이쪽에 대한 것들은 임상 일상 데이터를 발표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연구가 진전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NK 세포를 농축한 슈퍼 NK 알츠하이머가 지금 멕시코 임상에서 안전성하고 잠재적 유효성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쪽엔 지금 딱히 약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FDA에서도 동정적 사용이라는 걸 허가를 했습니다. 11월 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동정적 사용이라는 것은 딱히 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 난 그런 실험 중인 약이라도 사용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안전성하고 유효성이 인정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육종한 부분은 많은 이제 CAR-T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제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NK 세포 가지고 하는 육종한 부분이 임상일상에서 완전관에 다 나선 거죠. 한 명 나왔고요. 부분관에도 한 명이 나왔고, 그리고 완전 변병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NK 세포를 가지고 한 여러 가지 임상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고, 내년도 초에 지금 비조세포 폐암, 육종암, 알츠하이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올해 연말부터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뭐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지다가 올해 살짝 반등이 나와서 바닥 다진 형태고요. 매수는 매수는 뭐 현재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살짝 아래 19,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암제 개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과 치매를 극복해야, 정복해야 우리가 또 고령화 시대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항암제 가운데서 3세대 항암제에 해당하죠. 면역세포 관련한 항암제인데요. 그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NK맥스,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움직이기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어울리죠? 경동 도시가스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네, 전통적으로 추운 날은 예전에는 내복회사 뭐 이런 거를 하고 이제 또 뭐 눈 많이 오면은 뿌리는 것도 염화칼슘회사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가장 민감한 거는 아마 이 도시가스 뭐 회사 이름에서도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도시가스일 것 같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요금들도 인상되고 있고 또 날씨는 이제 추워지는 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관심들이 많은 섹터일 것 같은데요. 또 CPI하고 어쩌면은 좀 관련 없이 움직임이 좀 유지도 되고, 상승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다 판단을 해서 경동 도시가스를 갖고 왔고요. 울산광역시하고 이제 경남권, 그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가스공사로부터 이제 공급받아서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적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재무 상황, 그리고 BPS가 63,000원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2만 한 7, 8,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한파가 기습 한파가 왔었죠. 그러면서 시세가 나오고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공교롭게도 그 흐름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조정이 이제 끝나고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이 자리에서 5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물론 저라면 이건 이제 밑으로 이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오는데 살짝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기준으로 3분할 아래로 해놓고 진입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전의 고점 부근인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25,000원 정도까지 해서 3분할을 하시되 이게 시세가 빨리 나오게 된다면 한 번에 던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 추위에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한파 관련주로 경동 도시가스 알아봤는데요. 채팅창에서 꽉딱님께서 춥다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한파 관련주로 호빵주도 참 많이 예전에 움직였었는데, 이 CPI 발표의 무풍지대라고 분류를 해주신 경동 도시가스 알아봤습니다. 도시로 가스를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일대에 도시가스를 유통합니다. 경동 도시가스 본격 한파를 앞두고 매수가 현재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종목이죠. 항공 관련 지주사 한진칼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항공, 여행 이쪽으로 오늘 이제 섹터 관심을 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진칼을 한번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상 보면 월봉상 봐도 진짜 내려올 만큼 충분히 내려왔습니다. 3만 원 초반까지 저점을 딛고 이제 추세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도 이제 거의 34,000원대 이제 딛고 이제 재차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과 이제 횡보 박스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방역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행 부분 재개, 항공 부분 재개 때문에 어떤 수혜가 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충분하고요. 최근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 하린그룹이 한진칼의 지분을 좀 확보하려고 하면서 이제 경영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린그룹이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시고 애경한테 이제 넘겨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지금 경영권 분쟁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슈로 좀 떠오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약간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영권 분쟁 플러스 이런 이제 중국 방역 완화 항공 부분이 재개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이제 저점을 이제 딛고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는 모습, 전반적인 분위기 환경이 조금 이제는 상승할 때가 왔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3분기 매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3분기 상반기에 32% 전년 동기 비해서 나왔고 흑자 전환을 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도 좀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한번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해서 한진칼을 오늘 추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종가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4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고 5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유 있게 3만 3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듯 해서 한진칼 오늘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초에 하린그룹의 해운 계열사 페노션을 통해서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페노션의 한진칼 지분율은 기존 0.8에서 5.8%로 급상승했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한진칼의 주가의 모멘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윤겸 전문가가 해주시면서 세 가지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 내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한진칼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종목 전략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십시오. 자, 지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CPI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또 외국계에서 전망한 그 아까 내용을 어떤 분께서 주셨는데요. 급등과 또 혹은 버티거나 급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금 시장 잘 관망하시면서 오전장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